2015 중국 갑조리그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저우어시 선수 속기전이 진행 중인데 중반으로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박정환 선수가 좀 판을 주도하는 한 판이었지만 중반 이후에는 저우어시 선수의 거센 반격에 부딪히면서 혼전 양상이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순을 봤을 때는 그래도 박정환 선수가 약간 괜찮지 않나 싶었거든요. 남은 수순 박정환 선수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이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 실전 보시겠습니다. 좌변 움직입니까? 저기까지 두나요? 글쎄요,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교환이거든요. 어떨지. 네, 지금 계속 건드려 갑니다. 안에서 살 수 있는 궁도가 나오나요? 부분적으로는 살 수 있는 궁도는 아니죠. 네. 지금 여기를 이었을 때 백이 늘고 잡으러 간다면 그냥 쉽게 이런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잡으러 간다면 안에서 사는 궁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를 둬도 잡히죠. 그리고 지금 나가는 것은 축이 불리하고요. 그렇네요. 여기는 한 점을 따내더라도 바깥쪽에서 한 집이 더 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과연 어떤 뜻일지. 만약 수가 나지 않는다면 지금 흙이 큰 손해예요. 이 수는 이제 와서는 최대한 끝내기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가 나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그 전에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붙인 수로 그냥 여기를 붙이면 이쪽에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집을 많이 깨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박정환 선수가 어떤 수를 준비했을지 한번 보죠. 네. 예상대로 되는데요. 이러고 지금 손을 뺀 겁니까? 시간 연장책이었을까요, 혹시? 글쎄요, 한 수 더 보죠. 네, 뭔가 하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수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수가 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자체에서 궁도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좀 노렸던 부분이 이 나가는 수가 아까는 축이었죠. 지금 흙이 여기는 전부 이렇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나가서요. 백이 잘못 받는다면 이제 축머리를 통해서 다시 이쪽 나가는 수가 흙의 노림이었습니다. 지금 흙이 여기를 나갔고 백이 막은 것은 부분적인 수익기가 아니라 이쪽 축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네. 네, 지금 백도 계속 연장책을 쓰는데요. 1분 줄기 1회기 때문에 좀 착각을 할 수도 있죠. 네. 어찌됐든 이 우상 쪽에서 흙이 득을 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득을 보자마자 네. 지금 좌변에서 수를 내려고 했는데 수가 나지 않는다면 네,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냥 수를 내려가지 않고 끝내기를 했어도 흑이 이기는 개가로 느껴졌었거든요. 어떨지. 일단 거기까지 선수가 되겠고 앞으로도 어떤 뒷맛이 있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분명 이 맛이 고약한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를 따내도 찝어야 되고 늘면 이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모든 부분이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가 안 나나요. 네, 당장 부분적으로 수를 내는 건 쉽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손해를 봤네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그래도 이 상태로 그냥 좌변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뭔가 뒷맛이 있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죠. 지금은 수읽기를 통해서 이게 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은 먼저 개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는다면 그땐 이긴다 이런 확신이 든다면 지금 굳이 수를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계속 두다가 더 손해를 본다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상반 따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워시 선수도 고민이 되겠네요. 뒷맛을 고려한다면 여기가 좀 더 깔끔한 끝내기가 되겠고 집만 본다면 이쪽이 못지 않습니다. 깔끔한 자리를 선택을 했어요. 네, 느낌상 좌변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꽤 손해를 보긴 봤거든요. 네. 과연 그 손해에도 우세에 지장이 없을지요? 네, 이제는 그냥 개가 바둑으로 흘러가네요. 네. 좌변에 박정환 선수가 수를 내려갈 때만 해도 안 그래도 흙이 좀 괜찮아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혹시 결정타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정환 선수답지 않게 이제 실수가 좀 나왔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됐을지. 결국에는 백이 좌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에 집을 지었고 네, 흑은 또 하변을 가져갔는데요. 저도 중반 이후에는 뭐 그렇게 깊이 개가를 해보지 않아서요. 애초에 개가로 본다면 애초에 이곳에서 흑이 득을 보기 전에 그냥 무난하게 처리가 되고 우하기를 지킨다고 봤을 때 그때 개가가 이제 87대 85 흑의 반면 두 집 우세였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25집 이상 흑이 득을 받고 이 부분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한 15집 정도로 네. 아까 계산을 했었나요? 그 정도였죠. 그렇게 본다면 바둑은 분명 흑의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또 손해를 봐서요. 네, 좀 더 봐야겠습니다. 확실히 이 속기 바둑은 장구 바둑에 비해서는 좀 파란만장한 면이 있습니다. 관전자 입장에서는 재밌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속기라고 해도 이 두 선수의 레벨 정도면 사실 뭐 그렇게 큰 실수는 보통 나오진 않는데요. 네. 오늘 바둑은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 변화도 많았고요. 그렇죠. 중앙전이라는 것은 사실 완벽하게 두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끝내기 단계에서 저워시 선수가 한 집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끝내기 느는 교환을 하지 않아서 지금 역으로 당했죠. 이곳이 선수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백이 끝내기를 한 것이 여기를 먹여치고 나서 이제 여기를 두었습니다. 결국 여기를 흙이 있는 것이 더 컸을지 아니면은 백이 역끝내기를 해놓는 게 더 컸을지 그 차이인데 이쪽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내기 수순 여하에 따라서는 박정환 선수가 한 집 정도 득을 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이 마지막 단계 세밀한 부분에서의 끝내기는 한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보다 강합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좀 뭐랄까요, 실력에 비해서 실수하지 않아야 할 끝내기 실수를 중국의 기사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다 끝이 났죠. 네, 이제 공배만 남았고요. 네, 지금 저곳은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한 점을 이으면 당장 수가 납니다. 네,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 끝에 과연 승리한 선수는 누가 될지. 결국 흑 한 집 반승을 거두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좀 글쎄요, 관전자들을 떨리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박정환 선수는 대단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 팀에게 속기전 승리를 선물합니다. 네, 박정환 선수 초반에는 좋은 흐름이었다가 중반에 좀 어려워졌을 때도 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박정환 선수가 우세했던 순간이 많았는데요. 잠깐 바둑판을 보시면요. 네. 이제 이쪽 부근에서 박정환 선수가 중반에 여기 두 점을 살렸죠. 이제 백이 한 칸 띄었을 때 이제 여기 두 점을 살렸는데 저는 그 수로는 오히려 먼저 가거나 아니면 한 점을 살린 이상 바로 이곳의 뒷맛을 노렸다면 좀 더 단면국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에 또 실수도 나왔고요. 그래도 역시 마지막에 박정환 선수가 정확한 계산력에 의해서 결국은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역시 한국의 랭킹 1위다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박정환 선수는 승리를 거뒀는데요. 김지석 선수의 주장전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김지석 선수의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15 중국 갑조 리그 3라운드에서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 바둑이 주장전이기 때문에 한 판 이상의 가치가 있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중국 갑조 리그는요.
시합 전날에 양 팀에서 저녁 7시에 오더를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 팀에 5명 혹은 6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중에 주전 4명을 내세우고 3대 1로 승리를 가져갔을 경우에 혹은 또 4대 0 승리를 가져갔을 경우에는 승점 3점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졌을 때에는 승점을 획득할 수 없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2대 2가 되었을 때 그때는 주장전 승리를 거둔 팀은 2점, 주장전 패배를 한 팀은 1점을 가져갑니다. 네. 그만큼 주장전의 이 가치가 아무래도 한 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둑은 저장팀에서 김지석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장팀의 홈 경기로 3라운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또 주장전으로 못 나왔어요. 네, 보통은 수벌 항저우 팀의 박정환 선수도 항상 주장전을 담당하는 선수인데요. 이 중국 리그 규정 중에 외국 기사 간의 대국을 금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홈팀인 저장팀에서 김지석 선수를 내세웠고 그래서 이 항저우 팀에서는 박정환 선수를 주장전에 내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네, 바둑이 참 암흑이었는데 조금씩 개고 있죠. 네, 이제는 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김지석 선수가 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순간이 많은데 지금은 바둑을 복잡하게 이끌었고요. 하변 패가 거의 승부패로 보여집니다. 네, 그쪽에 패감이 있죠. 네, 지금 저곳을 흙이 받지 않는다면 백이 여기를 치받고 나갈 때 그때 넘어가서 네, 이건 흙이 걸립니다. 이쪽 하변 쪽의 패도 물론 큽니다. 하지만 백이 패를 해소했다고 해서 다음에 한 수로 이 우아기의 흑도를 잡을 수는 없는 형태이고요. 그렇다면 중앙 빵 따냄을 당했을 때 이곳도 한 수로 제압을 하지 못하고 이쪽 부근에 백 전체도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받아주는 건 정수입니다. 네. 많은 바둑 팬분들께서 이 김지석 선수가 삼성화재배 우승을 했을 당시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후에 김지석 선수의 페이스가 사실은 좀 무딥니다. 그 뒤에 사실 기대보다는 네. 성적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선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선수에게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과 LG배 결승에서 연달아 패했고요. 그리고 전체 성적을 놓고 보더라도 그 이후에 50%가 채 되지 않는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것은 역시 김지석 선수답지 않아요. 지금 최근 10국이 5할 정도인데요. 5승 5패. 하지만 삼성화재배 우승 이후로 보면은 23번의 공식 시합을 해서 그렇죠. 10승 13패고요. 네. 또 2015년 공식 시합에서는 7승 8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지금 상변에 치중 가는 패감을 썼습니다. 지금 저 자리가 저도 그전부터 계속 눈에 들어오던 자리였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악수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지금 반발을 한 거죠? 흙이? 네, 흙이 반발했습니다. 네. 이수의 의미를 보자면 부분적인 끝내기로 봐도 이수는 좋은 맥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바로 이 부분을 응수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분적인 정수는 이수이지만 여기를 끊으면 하나 단수치고 따내야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이 교환 자체가 백이 득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덮어 씌웠을 때 백이 다 잡히는 형태에서 미리 이렇게까지 교환이 된다면 사는 수가 네, 남아있다는 거네요. 안에서 끊어서 사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 또 팩감 겸해서 여기를 두었고
렌샤오 선수도 그것이 싫기 때문에 반발을 한 거죠. 씌워놓고 이제 좌중앙을 공략하는데요. 지금은 저수도 팩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교환이 없을 때에도 조금 애매했지만 지금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흑돌이 백돌 전체에 대한 압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백돌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하변의 패, 물론 백보다는 흑이 부담스러운 패이긴 합니다만 또 이쪽에서 패감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앙의 형태가 이 정도까지 된다면 흑이 이쪽 단수 등을 통해서 이 패를 이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단수 자체가 약간 악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예상되는 그림이 여기를 따내고 백이 있거나 혹은 이쪽을 나가서 해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해소를 했을 때 다시 위쪽에 있는 백도를 살리는 이런 그림 예상이 됩니다. 약간 아쉽게 처리가 된 느낌도 있고요. 중앙 쪽과 그리고 하변 쪽을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아, 중앙을 바로 건드립니까? 아, 그 수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따내면 이제 백이 바꿔치기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교환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 나가는 수를 노리기에는 이미 백이 탄탄하죠. 네. 그래서 노릴 거라면 이제 지금이 좀 괴롭힐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당장 백이 뭐 잡히거나 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어떨지 한번 보죠. 네. 가장 쉽게 정리가 되는 흐름인데요. 제 2패는 백이 버티고 이쪽을 따내면 결국은 양패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이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다시 이곳을 끊으면 백도를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녕의 급소인데 여기를 나가기까지 한다면 이었을 때 여기 나와 끊는 것 있죠. 또 이쪽에 두 점도 약하죠. 이건 안 되겠네요. 네, 결국 이곳을 끊는다면 따내고 이제 넘는 정도의 흐름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누가 좋을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백지입은 전체적으로 한 56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집만 본다면 흙도 그 정도밖에 나질 않네요. 그렇다면 역시 중앙에서 집이 많이 늘어났고 바둑은 백이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적당히 타협이 되면 오히려 백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덤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네, 덤이 크죠. 덤이 7시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리엔샤오 선수가 단순하게 이 양패를 통한 바꿔치기가 아니라 좀 더 득을 보는 것이 없나를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앙을 먼저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렌샤오 선수도 하변패를 따내는 타협이 아닌 지금 계속해서 중앙패를 버티고 있죠. 그만큼 중앙패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패의 가치가 하변보단 중앙이에요. 네, 이제는 타협이 된다면 김지석 선수가 우세한데 중앙이 어렵습니다. 그냥 호락호락 렌샤오 선수가 들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국면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렌샤오 선수의 기풍이 특히 강자들에게 뭐랄까요, 좀 끈끈하게 잘 버티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풍적으로 봐도 오히려 힘바둑에게 좀 강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중국 자국 내 시합을 보면 렌샤오 선수가 첫야오의 선수에게는 거의 힘을 쓰질 못합니다.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완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에게는 좀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백이 10개는 얇네요. 네, 지금 중앙만 놓고 봐도 상당히 얇죠. 이쪽 부근에 흙이 찔러 들어왔을 때 뭔가 들여다본다던가 다 선수이기 때문에 얇긴 합니다. 대신에 백돌이 이곳에 이제 교환이 되어 있어서 이 위쪽과 연결하면서 전체 안정을 꾀하는 형태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김지석 선수가 불리하다가 하변에서 흑도를 양분하면서 역전시키는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변 패를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이어졌는데 약간 이곳 처리가 미리 좀 더 확실하게 덫을 놓고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수익기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막연한 그런 느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더 좋은 길이 확실히 있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뭔가 흐름으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상당히 복잡한 국면입니다. 거길 두고 버텼어요. 네, 지금 렌샤오 선수가 정말 처절한 버팀수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렌샤오 선수가 지금 웬만한 타협은 불리하다고 보네요. 네. 지금 우하 쪽은 한 수로 잡는 수는 없는 건가요? 흑이 손을 빼도? 네, 패는 날 것 같은데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패는 쉽죠. 패는 이쪽 날짜를 간다면 쉽게 패는 납니다. 이제 단수 칠 때 이렇게 둬도 패고 이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면 그냥 여기를 한 칸 띄어도 패는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잡는 수는 백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잡으려면 백이 여기를 늘고 나서 이 흑도를 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를 둔다면 그런 형태가 쉽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붙여도 여기를 둬서 이제 이으면 여기를 젖히고 호구 치면 살죠. 뭔가 최강의 그렇다면? 공격 수단은 뭐 한 칸 정도 같은데 네.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쪽에 흑돌이 온다면 특히 중앙에 흑이 따내져 있다면요. 여기도 약간 맛이 나쁘죠. 한 집 낼 때 찝어서 잡으러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우아기의 살은 패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장면에서는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를 서로 패를 하고 있는데 패감을 쓰고 백이 따냈을 때 흑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나온다면 과연 이 백돌 전체가 안전한지 그걸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를 따내서 또 이쪽 패도 진 것이 아니죠. 물론 흑이 좌상기를 제압하긴 했지만 집으로는 뭔가 백이 앞서는 국면으로 흘러가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백돌의 대마의 사활, 그게 승부가 되겠는데요. 네, 저런 식으로 흑이 역습을 해왔을 때 그때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역시 그쪽 갑니다. 지금 국면의 흐름 자체가 여차하면 아예 막 산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흐름은요. 여기서 이제 흑이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되었을 때 백이 해소를 하고 흑이 연결을 하면 뭐 이런 곳에 붙여도 백이 확실하게 연결 안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요. 여기를 잇고 흑이 있는다면 흑도 뭐 사활 수상전으로 찌르는 게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흐름 자체는요. 여기를 두고 끊고 이으면 여기를 뚫어서 이 백돌과 이 흑돌 전체의 수상전으로 갈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정말 예상 못했던 네.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흑이 여기를 느는 순간 거의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흐름이 렌시아오 선수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계속 패를 따내고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타협이네요. 타협을 하고 우화 쪽 간다면 괜찮다는 판단인가요? 그런데 우아 쪽이 제압하면 확실한데 제 느낌으로는 패가 될 것 같아서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괴롭혀도 집으로 그냥 괜찮다고 판단했을지도 좀 판단을 내려봐야겠고요. 네, 파란만장했던 패가 끝이 났습니다. 네, 방금 전 마지막 상황에서는 백이 패감이 별로 없었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대국자가 모두 이렇게 흐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느는 것은 아까 같은 수상전이 났을 때 흑이 잡힌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흑은 계속 이 패를 따냈던 거고요. 결국 패감이 부족해진 김지석 선수가 패를 양보한 거죠. 네, 제 느낌으로는 이 흐름은 좀 백이 불안한 흐름일 수도 있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흑이 단수치고 이 정도 두면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살았을 때 백은 이쪽이 걸리죠. 흑이 먼저 이런 곳을 끼우면 전체를 완벽하게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자리가 커 보이고요. 이런 흐름으로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사석을 제외한 채 개가를 해보면요. 흑집이 한 64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은 이제 여기는 따내는 순간 거의 제압이 되어 있고요. 네, 이곳이나 이곳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집만 보면 백은 50집밖에 나질 않아요. 네, 역시 이 흐름은 백도 불안합니다. 흑이 우세해 보여요. 결국 김지석 선수가 지금의 이 흐름을 만든 것은 이 중앙패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흑은 여기를 따내서 양패로 살아가야 되고 네. 이 패를 해소하고 흑이 하변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곳을 살리면 이길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렌시아오 선수가 이 중앙패를 계속 버티니까 이 패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 흐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백이 하변을 이기고 흑이 중앙패를 이겼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좌상기 쪽에 크게 들어간 것도 네. 있고 해서 상변도 아직은 완벽하게 못 살아 있고요. 김지석 선수가 분명 이곳을 하변을 돌파했을 때는 역전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재역전을 당한 듯한 흐름입니다. 아예 우화도 안 두고 아, 상변부터 가네요. 바꿔치기가 되면 더 크다는 생각일까요? 네, 지금 이 사화를 둘러싼 공방인데 이쪽 부근이요.
받지 않으면 지금 잡힌다고 본 겁니다. 여기를 젖혔을 때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네, 여기를 제가 선수라고 계산하진 않았었는데 선수라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질 수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흑이 선택한 것은요. 여기를 이제 백이 먼저 두면 이쪽은 다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흑이 여기를 두면 이 백도 살릴 수 없어요. 이어봤자 이쪽을 붙이면 지금은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이 35집이 늘어났고 100집이 5집이 없어졌고요. 40집 정도 자리인데 이곳은 네, 40집은 되지 않습니다. 한 35집도 조금 약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상변과 우화 쪽에 바꿔치기라면 흑이 득을 보는 거네요? 네, 집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물론 한 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를 살고 백이 여기를 끊으면 흑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두고 흑이 한 번 더 가일순한다면 백선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냥 끝내기상으로는 상변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린샤오 선수가 이제 실전의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두 대국자 모두 흐름이 흑이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수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이 젖히는 수가 좀 떨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도 큰 자리가 남아있고 우하기도 큰 자리가 남아있는데 여길 단수 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대마를 보강한 한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수가 항상 선수였죠. 그렇게 본다면 백이 흑을 잡으러 가는 것은 일선 젖힘수가 유일합니다. 그때 치 받으면 이렇게 잡으러 와야죠. 네. 거의 필연으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상황에서는 이 딴에 있는 돌과 단수 교환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고 흑이 여기를 끊으면 그때 따내야 돼요. 그때 따내면 2패를 계속 버티면서 잡으러 가야 합니다. 백도 부담이 큰데요. 이거는 백도 부담이 큰 게 아니라 백만 부담이 크죠. 아, 네. 거의 무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흐름을 감수하면서 여기를 잡은 백이나 또 이런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준 흑이나 양쪽 모두 흑의 우세로 보는 것이 저 교환에서 나타납니다. 네, 지금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다르죠. 이제는 백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를 젖히는 순간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중앙에 백 2점 있는 곳을 밀어두는 수가 선수가 될까요? 여기요. 네. 여기 약간 위험할 수도 있죠. 이 그쵸? 부근에 뭔가 수법이 없다면 좀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찝는 네, 수가 찍는 게 선수긴 선수라면 한데요. 그런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를 나가는 것이 선수가 되면서 이제 이곳이 선수라면 쉽게 교환을 시키고 보겠습니다. 여기 찝는 수를 통해서 이렇게 호구 치고 이제 전체를 끊어가는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쪽을 먼저 젖혀도 그렇고요. 네. 이 백돌이 위험해진다면 흑이 꼭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미는 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가 네, 아까 가일수를 한 것도 그렇고요. 안전 제일 상태예요, 지금. 네, 렌샤오 선수는 확실히 좀 바둑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로 사석이 많아서 제가 아까 반상에서 개가를 하긴 했지만 그 정도의 집 차이라면
글쎄요. 아까 당시에는 하나가 김지석 선수가 많았거든요. 네. 개가할 때. 그렇다면 그 이후에 따낸 것은 100이 이곳에 하나밖에 없죠. 지금 2개가 맞나요? 그 정도라면 집이 좀 세 부족해 보입니다. 개가 많은. 사석이 3개 차이요. 그럼 한 번 더 개가를 해보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흑이 여기를 받고 백도 사실은 여기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사활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뭐 단수 쳐서 두더라도 사활이 걸릴 수 있어서 네, 지금은 집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분명히 기회가 왔었는데 그 뒤로 렌샤오 선수가 치열하게 버티면서 다시 흑의 흐름입니다. 2015 갑조 리그 3라운드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네,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주장전. 네, 지금은 그 수가 흑도를 살리는 수임과 동시에 또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참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패를 계속 버틸 줄은 몰랐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도 그것을 깜빡한 것 같아요. 하변패가 워낙 큰 패였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패감은 100이 많았죠. 그런데 네. 이제 흑이 중앙에 양패를 통해서 그냥 하변패를 이겨갈 것이다. 그것이 김지석 선수의 생각이었다면 그 상황에서는 반대로 이제 중앙패를 버틴 것이 주요했습니다. 렌샤오 선수가 중앙에서 아주 끈끈한 버팀수. 네. 100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상변 쪽에 백돌도 사실은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곳에 패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을 받지 않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우변과 좌변은 맛보기가 되고 그 자체로 집이 좀 부족합니다. 네. 지금은 미세한 정도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개가로는 10집 이상, 한 13집이나 뭐 그 정도는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 상변 쪽을 어느 정도 버텼을 때 말이죠. 이제 흑도 지켜야겠네요. 네. 네, 지켜둡니다. 네, 사실 이렇게 돌과 돌이 맞부딪혔을 때 수일기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김지석 선수 바둑의 특징인데요. 네. 오늘은 오히려 자신이 장기로 하는 분야에서 당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고요. 김지석 선수가 오늘 대국을 패한다면 렌샤오 선수에게 3전 3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앞으로 더욱더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내야 하는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렌샤오 선수가 김지석 선수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이 있다는 게 이 바둑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김지석 선수가 이 어릴 때부터 신예기사 시절부터 좀 싫어하던 기풍이긴 합니다. 실리적이면서 끈끈하고요. 좀 버팀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네, 결국 집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도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흑불개승으로 끝이 납니다. 네, 렌샤오 선수 주장전을 승리로 이끄네요. 네, 오늘 바둑은 뭐 세력과 실리, 참 렌샤오 선수가 판을 짱짱하게 잘 짰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바둑을 통해서 많은 한국 기사들이 렌샤오 선수와 상대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렌샤오 선수가 장기로 하는 그 중반의 버팀 그리고 실리적인 반면 운영 이런 것이 잘 드러난 한 판이었고요. 사실 중반 이후에 김지석 선수도 분명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장기로 하는 수일기에서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한 것이 패인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바둑 중종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한번 스승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바둑은 비세였습니다. 이 김지석 선수가 상대의 유연한 발상을 생각지 못해서 이 부분에서 좀 당했고요. 네, 분명 바둑은 흑이 우세했습니다. 이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백이 상변을 두었던 상황인데요. 네, 단수를 치고 여기를 두니까 이쪽을 살아갔어요. 네, 백이 돌파를 하긴 했지만 하나 찔러두고 넘어가니까 뭐 그렇게까지 대단할 건 사실 없는 그런 형태가 네. 되었고요. 여기를 두었을 때 이때가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렌샤오 선수가 이곳을 그냥 붙여서 넘어갔다면 어떻게 보면 흑의 완승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백이 젖히는 수도 안 되죠. 저쯤 그냥 여기를 이어도요. 끊는 것과 넘는 것이 맞보기여서 흑이 뭐 크게 당할 형태가 아니었고요. 네, 지금은 백이 두 텀을 활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크게 활용할 것이 없어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국면에서 이렇게 붙여서 버티는 바람에 김지석 선수의 이수는 이겼다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묘수가 될 수도 있었던 네. 아주 재미있는 한 수였습니다. 지금 느는 것은 넘어가고 밑으로 느는 것은 젖혀서 잡히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버틴 수가 이수인데 지금 이수를 통해서 흑이 넘어갈 수도 없고요. 중앙 봉쇄도 확실치 않습니다. 일석이조의 수였네요. 네, 아주 좋은 수였죠. 실전은 한 칸을 띄고 여기를 이렇게 날짜로 갔습니다. 네, 이것도 빈삼각으로 버티면서 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네, 시종일관 좀 끌려다니는 형국에서 뭔가 분위기 반전이 확실히 되었다고 느껴졌고요. 이제 실전에 렌샤오 선수도 이제 보통대로 이런 곳을 지킨다면 이곳이나 이곳을 지킨다면 이제는 여기까지 들어가고 막아서 이젠 집으로 백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버틴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공격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드러납니다. 네, 여기를 두고 나가고 이제 이곳을 들여다보고요. 이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여기를 두고 하나 젖혀두고 이제 단수를 쳐서 네, 네. 일단 차단이 됐고요. 네, 이을 때 이렇게 차단한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장면에서 렌샤오 선수도 계속 당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정수는 이쪽을 지키는 것이 정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를 밀어서 버틴 장면입니다. 이때 실전은 공격을 가다가 결국은 이 부분에서 네. 백의 열부음이 노출이 되면서 바둑을 패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 바둑에서 확실히 눈에 보이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나중에 패감을 쓸 때 이제 좀 더 진행시켜 볼까요? 이제 여기를 둬서 끊고 네, 단수 쳐서 이 부분에 패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따내고 이쪽이 절대 패감이 네,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따낼 때 이제 다시 여기를 끊어서 서로 이제 확실한 패감을 써가는 형국이었는데요. 붙이고 이제 흑이 중앙을 단수를 쳤고요. 네, 이렇게 하고 때렸던 장면인데 이때 실전에는 백이 여기에 패감을 써서 흑에게 이 시음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것으로 좀 더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패감을 썼다면 흑이 씌울 수는 없습니다. 네, 지켜야겠네요. 호구 치는 정도로 네. 보이고요. 좀 더 확실하게 패감을 써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네, 이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일찍 그냥 이 패를 포기하고 타협을 했으면, 왜냐하면 여기서 흑이 여기를 두고 다음에 단수 치고 뭐 하는 몇 수는 여기를 계속 따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네. 렌샤오 선수도 이쪽 패를 버틸지 이쪽 패를 버틸지 좀 초읽기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던 그 순간에 김지석 선수가 노련하게 중앙 쪽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쪽으로 팩감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지 좀 더 살펴볼까요? 이쪽으로 썼다면 이제 네. 따냈을 때 이후는 뭐 쌍방이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흑이 이쪽에 팩감을 썼을 때 그 이후의 변화도 아무래도 흑돌이 여기에 없는 만큼 좀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한 수 차이가 나네요. 네, 차이가 나죠. 아니면 아예 애초에 팩감을 쓸 때 백이 이런 곳이 아니라 뭐 이런 쪽부터 쓴다든지 뭔가 이곳이 아닌 네. 그러니까 이 교환 없이 이 패를 계속 진행시킬 여지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김지석 선수가 흑이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둘 줄은 모르고 그냥 여기도 팩감이 있고 여기도 팩감이 있으니까 팩감은 여유가 있고 하변패를 이긴다. 딱 여기까지만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중앙패가 변수가 되면서 재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오늘 바둑은 김지석 선수가 물론 수익기가 빠르고 강합니다만 렌샤오 선수도 못지않게 이 깊은 수익기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한 판이고요. 네. 어쨌든 김지석 선수의 주장전 패배는 한국 바둑 팬들에게 상당한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쉬운 주장전 패배로 저장은 2대2. 하지만 주장전에 패했기 때문에 승점은 1점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 양 팀이 2대2가 되었을 때에는 주장전 승리팀이 2점을 가져가고 주장전 패배팀은 1점을 가져갑니다. 오늘 박정환 선수는 이기고 김지석 선수는 졌는데요. 주장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 하루네요. 네, 한국 선수들이 1대1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뜨겁고도 치열한 2015 중국 갑조리그 4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